올해만 두 번째 퇴사 32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의 MC 맹고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올해만 두 번째 퇴사의 오프닝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런 오프닝 시간을 생각하면 약간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을 때 친구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그 친구의 공간에 처음 발을 디디는 뭐 현관 아니면 뭐 신발장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딱 들어갔을 때 그 친구의 취향, 뭐 성격 이런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공간, 정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맥시멀리스트여서 화려할 수도 있고 조금 산만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곳. 제가 현관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는 이번 화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게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일처럼 아득하다. 나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을 오래 생각하면 비 마중 나오듯 서리서리 모여드는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박준의 시입니다. 철봉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이를 악물어야 할 일이 많아진 지금 이 세상에 무언가 무너지고 자꾸 잃어가는 세상에 말 그대로 좋지 않은 세상에 나 하나의 슬픔만으로도 벅찬데 누군가의 슬픔을 생각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만큼은 자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 퇴사 32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오프닝 어떻게 좀 듣기에 괜찮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애슐리처럼 저의 생각을 적지는 못했고요. 그냥 오늘 모신 게스트와의 추억이 있는 시를 그 시의 힘을 한번 빌려보았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냐면요. 제가 오늘 모신 게스트분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떤 카페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집이랑 책이랑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 시켜놓고 막 먹다가 우리 서로한테 시를 한번 선물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집들을 막 보다가 이 시가 눈에 들어와서 제가 오늘 모신 게스트한테 선물한 시입니다. 어쩌다 보니 나만 말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저 아주 잘 듣고 있고요. 저는 네. 사실 뭐 이제 게스트분 네. 들어가기 전에 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죠? 역시 전문가가 읽는 오프닝의 멘트는 다르다. 나 진짜 눈물 흘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종 아니에요. 종종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모실 분은 제가 사실은 이제 MC 맹고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뵌 적은 없지만 저는 그분의 연극도 많이 봤고 그분이 쓰신 시나리오 그거의 연극도 많이 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내적 친밀감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게스트 한번 이쯤에서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맹고의 단짝, 저도 가명 웨이몬드고요. 맹고와 팟캐스트 오슬로 더더 오두막을 함께하고 있고 네. 지수와 로그 독립서점 대표이자 가끔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소개가 너무 멋져요. 뭐 타이틀이 몇 개예요 지금?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처음에 맹고님 이제 저랑 합류했었을 때도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뭐요? 그 두 분이 같이 하고 계시는. 오슬로 더더 오두막 팟캐스트요? 여전히 저는 그거 발음 굉장히 어렵고요. 말할 때마다 계속 오슬록 뭐 난리 나는데. 오설록. 그거 이제 두 분 시작하게 된 이야기도 사실 좀 먼저 좀 웨이몬드님한테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맹고님한테는 살짝 들었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별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독립출판사 405 대표님께서 먼저 같이 하자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먼저 하자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뭐로 불러야 되죠? 맹고요. 맹고도 항상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바로 맹고한테 연락해서 했는데 맹고는 또 잘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거절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일이 배우지 착착착 않았어요. 진행이 돼서 그게 어.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제가 굉장히 라디오를 좋아했고 라디오 세대였단 말이죠. 물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웨이몬드님도 그 뭔가 이 팟캐스트로 이렇게 뭔가 팟캐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이질감이랄지 이런 거 없이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건지 그게 또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저 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좀 그치. 하하의 텐텐클럽? 예, 야, 그거 많이 듣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 옛날 생각도 나고 좀 맞아. 저도 친밀한 매개체였기 때문에 그 제한이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 역시 라디오 세대들은 맞아요.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셋이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이 얘기들을 좋아할 것 같은데 또 유튜브는 손이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정말 유튜브는 사실이죠. 진짜 힘들어요. 음.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팟캐스트는 조금 손이 덜 간달까? 말 이상한데? 덜 간달까? 지금 한 몇 회까지 이제 진행이 되셨죠? 저 지금 8일째 숙박 중이죠. 그쵸? 8일차. 8일차. 저희는 몇 회 이렇게 안 하고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세고 있어요. 그것도 참 너무 좋다. 네. 정말 그 방송할 시간들을 이렇게 일로 맞아요. 카운트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오프닝도 처음에 네 그냥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냥 이 정도였는데 저번 녹음부터 약간 컨셉 바꿔서 어서 오세요 빨리 여기 와서 앉으세요 저희 얘기하고 있으니까 밖에 너무 춥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오프닝 한번 바꿔보려고 약간 컨셉을 바꾸려고 뭔가 하고 있어요. 청취자들로 하여금 뭔가 되게 초대된 듯한 맞아요. 느낌을 충분히 주겠네요. 맞아요 그런 교류가 진짜 오디오 그 매체는 중요한데 또 상상하게 만드니까 너무 좋죠. 아니 그래서 저 살짝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제가 처음 했을 때 올드테도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지향하긴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방송의 형식을 갖게 되고 뭔가 이게 좀 더 갖추어진 이렇게 방송을 저는 하게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프리스타일로 진행하시는 이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디오도 굉장히 겹치잖아요. 그래서. 맞아 남 겁나 웃을 때 막 얘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편집하실 때 그런 게 괜찮으신가 저요? 이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많이 날리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은? 네, 사실 근데 많이 날릴 것도 별로 없고 저는 편집하는 저는 괜찮은데 듣는 청취자분이 어떨지는 모르죠. 근데 뭔가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뭐랄까 정감이 가고 진짜 우리 그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귀가 가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귀가 가는 진짜. 맞아. 극찬이다. 그거 진짜 도파민이잖아. 맞아요. 그거 들으면서 나 혼자 저 사람들의 관계성은 뭘까? 뭐 이런 거 내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극찬이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anyway, 그래서 저도 한번 그쪽에 좀 초대를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죠. 야르. 저도 프리스타일로 또 대화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MFP예요. 저희- 그래요? 네, ENFP입니다. 저도 ENFP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두가 우리 합쳐서 네. 선을 이루는 네, 뭐, 좋죠. 멘트가 자꾸 지루해지는데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데.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진짜 팟캐스트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독립서전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 얘기도 진짜 궁금한데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차차차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이제 그럼 뭐 이제- 얘기를 좀 풀어 나가보죠. 네, 웨이몬드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알게 된 처음부터 이제 쫙 훑으려고 하는데 극단 20도씨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20도씨와 함께하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원래 대학교 때부터 대외 활동으로 뮤지컬 동아리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걸 하는 상태에서 그 대학교 조교로 일하게 됐는데 그 사무실에 20도씨의 정신적 지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뭐 대학교 때 뭐 했다 얘기하다가 제가 뮤지컬 동아리를 한 걸 듣게 되신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회식하려고 택시를 타고 같이 갔는데 마침 그 정신적 지주님과 같은 택시를 타게 됐는데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저한테
연극 하나 같이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약간 루피 내 동료가 내 되라. 동료가 되라. 그래서 그 맹고처럼 거절을 잘 못해갖고 저희는 거절을 모르는 네. 사람만 모여가지고. 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나 이제 많은 제안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러면서 네.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 맞아. 함께하게 됐어요. 아니 일단 난 뮤지컬 그 얘기도 궁금한 것 같아요. 뮤지컬 동아리 들어간 거요? 네, 뮤지컬 동아리를 어떻게 들어가셨고 원래 뮤지컬에 대한 이런 흥미 이런 게 있으셨어요? 뮤지컬에 대한 흥미는 없었는데 공연 기획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갖고 약간 연출 부분인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뮤지컬 동아리 들어가면 거기는 고인물들이 많아요. 저는 연출을 할 수 없는 어디 신입이 감히 네. 연출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기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또 너 배우 해라. 그래서 노래를 못 하는데도 단역으로 그것도 그때 나이가 21, 22살이었는데 그 뭐? 유부녀 역할이었는데 오, 22살 때 하는 유부녀 역할은 네. 어떤 걸까? 굉장히 섹시한 역할이라서 어. 바람 피는 유부녀 역할이었어요. 오. 와, 이런 이거 몇 살짜리예요? 이거 청취 왜요? 많이 야해요? 이거 모두의 것입니다. 조금 막 역할 중에 제스처 중 하나가 가슴 속에서 복숭아를 꺼내서 그 남자한테 먹어보라고. 아, 그럴 수 있지. 네, 딱히 그런- 주머니가 없으면은. 원피스를 입고 있긴 했어요. 아, 근데 원피스는 주머니가 잘 없잖아요. 네. 가장 안전한 공간. 맞아요. In my pocket.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나 보네요. 그 복숭아를. 네. 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그 약간의 그 어떤 볼륨감을 위해서 넣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넘어갑시다. 네. 그런 역할을 네, 시작을 네. 하셨군요. 네, 그래서 혹시 그때 또 기억나는 대사 뭐 아직 있으세요? 한번 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톤도 살짝 복숭아 드셔보실래요? 저 먹을래요. 왜 그러세요? 나도 약간 먹고 싶은데. 야, 근데 그때 대사가 기억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첫 배역이었으니까. 있어갖고 그리고 연습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복숭아 먹어보실래요?를요? 네, 그거 많이 하고 뮤지컬 동아리니까 방학을 거의 거기에 바쳤다고 봐도 그렇게 시작한 그 뮤지컬 동아리의 엔딩은 어떻게 됐나요? 그 공연 한번 올리고 나왔어요. 제가 제일 어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다 20대 중후반님들 계셨는데 그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핫해서. 아 진짜? 저 그때 너무 순수했거든요. 아, 지금의 웨이먼드라면은 정말 제가 빠지지 않고 들어갈 텐데. 기강 잡죠, 그치? 제가. 그래 이게 어느 정도 그 에이지 갭이 분명히 네, 존재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20대 중반이 뭐 얼마나 핫한 얘기했겠어.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20대 초반 웨이먼드는 그것조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순수했던 거죠. 네, 너 아무것도 몰라갖고 아마 모쏠이었을걸요 그때까지. 아 귀여워. 그래서 그러면 그 동아리를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극단 20도씨의 정신적 지주님과 네. 얘기를 잠깐 나눴고 네 맞아요. 그렇게 택시 안에서 이제 섭외가 됩니다. 네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웨이먼드는 맞아요. 조인을 네. 하게 됩니까? 네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때 8인의 여인들이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신적 지주님이 새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웨이먼드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웨이먼드가 키가 커요. 좀 길어요. 그래서 긴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으로 연기도 거의 처음 하고 사실 이 극단에 들어오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뮤지컬 동아리에서 하지 못했던 연출이나 기획 약간 이쪽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신 걸까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이 극단에 조인한다 정도만. 그냥 그때 마침 심심했고 아. 취업 준비생이었으니까 아. 대학교 조교일이라는 게 굉장히 한가했거든요. 학과 조교라서 그래서 심심하니까 한번 해야겠다. 그때가 남자친구랑 헤어져 갖고 뭐든 하고 싶었어요. 뭐든 내 시간을 빨리 삭제해야 했어. 때론 이별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맞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연기 수업할 때도 제가 한번 울었잖아요. 아 그래요? 한번 울었잖아요. 그때 뭐 기억이 안 나요. 연기 때문에 운 게 아니고 그 이별의 상처 때문에 우신 거죠? 그 약간 자존감이 떨어질 때였는데 그 연극이 콤플렉스에 대한 연극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자기의 콤플렉스를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진짜 강력한 첫 이별이라서 1년을 울고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 수업할 때 내 콤플렉스 말하는데 나는 원래
엄청 빛이 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빛이 다 사라진 것 같아 하면서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랬었구나. 네. 그게 그러니까 대본에 있는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네. 그냥 연기 수업. 각자의 네. 와. 그래 원래 그래서 이별하면은 연기 엄청 늘어. 내 마음에 저 끝까지 볼 수 있고 막 맞아요. 이래가지고 연기가 엄청 늘어. 와 이별 버프. 맞아. 로 이제 연기력이 향상하는. 맞아요. 아, 아 웃겨.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조인을 했고 네, 이제 같이 연극하고. 그때 그러면 배우로 그러니까 맞아요. 활동을 하신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원래 그때부터 극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일단 글 쓰는 거는 다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럼 극단 들어왔으니까 극을 써볼까? 요즘 웨이몬드가 저희 극단에서 극도 쓰거든요. 음. 그래서 웨이몬드가 쓴 극으로 공연도 올리고 하거든요. 음.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공연 같은 거 그 워낙 맹고 씨랑 저는 인연이 있으니까 맹고 씨 공연한다는 거 웬만하면 이제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공연 보고 나면 항상 물어보세요. 이거는 누가 쓴 거야? 그러면은 웨이몬드님이 쓰신 극이라고 해서 너무 재밌었어 이런 피드백을 제가 맞아요. 주기도 했고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해주셔서 근데 되게 독특했고 되게 신기했던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 극단이 대학교 동아리였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니까 맞아. 이 뭔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결이 좀 바뀌는 그 시점에 웨이몬드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느끼기엔. 그럼 그렇게 이제 극단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8년, 17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이제 거의 10년 돼가죠. 네. 와 극단이 생긴 지 10년이고 이제 이제 웨이몬드님이 조인하신 거는 7, 8년. 그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맞아. 와, 그 안에 정말 많은 다양한 공연들을 올리고 맞아요. 웨이몬드한테도 엄청난 변화가 그 안에서 계속 있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도 혹시 조금씩 녹아져 있었을까요? 제 변화가요? 웨이몬드가 쓰는 그게 변화가 있죠. 거의 그 정신적 지주님이 저 극 쓰는 법 알려주셔갖고 진짜 정신적 지주다. 서사를 다룰 줄 알게 되었고요. 그런 역량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그렇게 이제 극단 생활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극단 생활이 어쨌든 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는 그치 맞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술은 항상 약간 그런 부분이 배고프죠.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랬을 때 이제 진로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없으셨는지. 연극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스케줄 근무제를 찾게 되고 그렇게 스타벅스에 입사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등장한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에 입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로 처음 입사했고 대학생 때 잠깐 한 5개월 일했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갖고. 정말요? 네. 저는 스타벅스 사실 저희가 커피를 잘 안 마셔서 스타벅스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리스타라고 하면 그 사실 굉장히 많은 레시피들을 외워야 되는 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그냥 저만의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또 메뉴도 엄청 많고 맞아요. 개인의 이거 시즌 호불호. 메뉴도 엄청 많고. 뭐 빼달라 넣어달라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어땠나요 스타벅스에서의 생활은? 저 레시피 외우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정량화돼 있어서 다 막 몇 그램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몇 펌프고 거의 다 그리고 동일해요. 막 사이즈별로. 그래서 외우기는 직원들 쉽고, 금방 익숙해진다. 네.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온라인 교육, 온더잡 트레이닝 막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어요. 역시 뭔가 대기업. 스타벅스 바리스타에서 일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알바생의 개념이랑 좀 다른 개념처럼 느껴져요. 교육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스타벅스는 다 정규직으로 맞아. 채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리스타 5시간 근무, 그다음 직급 슈퍼바이저 7시간 근무, 그다음부터 직장인 9시간 근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들처럼. 근데 그런데도 5시간 일하는데도 명절 수당이랑 인센티브 다 챙겨주고요. 맞아. 사대보험 가입해주고. 사대보험 가입해주고 식대 다 주고 주유수당 당연히 주고 퇴직금 당연히 주고 또 직원들한테 주는 선물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주고 또 복지가 굉장히 좋네요. 복지 굉장히 좋아요. 의료비도 다 지원해주고요. 와. 대출도 있잖아. 대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은행 대출이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난 혜택은 아니고요. 대출 부분에서는. 네, 제 생각에는 또 그 스벅 음료 할인 같은 거 맞아요. 엄청 많이 해줘. 어느 지점을 가도. 어느 지점을 가도 해주고 그냥 신세계 계열은 다 해줘요. 아 맞아 맞아요. 와 굉장히 복지 장난 아니에요. 복지가 좋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타벅스 가서 만나시는 바리스타 분들은 다 그렇게 정규직으로 네. 이 근무하고 계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다 거의가 아니라 모두가 아 모두가. 정규직이고. 저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엄마인 직원을 위한 아, 네, 맞아요. 그 여성이 많은 직장이라서 여성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갖고 뭐 출산휴가랄지. 출산휴가 당연히 음. 잘 돼 있고 또 4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요. 임신하거나. 아 원래 5시간인데. 네. 근데 돈은 똑같이 줘요. 정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나 이렇게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 많이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음. 이런 그 스타벅스 안에서의 이런 그런 고용의 질, 뭐 이런 부분 몰랐는데 굉장히 높고 좋네요. 그럼 한 번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좀 일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되면 많이 안 나가겠어요? 퇴사율은 안타깝게도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5시간 일하는 직업은 약간 알바처럼 여겨지니까 정규직의 어떤 느낌을 받기가 좀 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 가볍게 입사해서 가볍게 퇴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거기서 그럼 얼마나 근무를 하셨어요, 스타벅스에서? 저는 5년 일했어요. 와, 그럼 거기 정말 정규직으로 5년을 다니신 거네요? 네, 진급도 해서 오, 7시간 일하는 오. 사람까지. 와, 7시간 일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슈퍼바이저라는 슈퍼바이저? 직급인데 연장 근무 들어가면은 7시간뿐만 아니라 8시간 일할 때도 있고 뭐 9시간 일할 때도 있고 진짜 직장인처럼 뭐 매장 운영 쪽으로 더 가게 되는 건가요? 바리스타라기보단? 바리스타가 매장 운영에만 하고요. 슈퍼바이저부터는 매장 관리를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대 매니저 같은 느낌으로 고객 컴플레인이나 VOC 관리도 하고 매장 발주 체크도 하고 청결이나 이런 거 다 관리를 해요.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진짜 그 있잖아 신입의 슬픔.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진짜 최악이다.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저는 어느 직장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그때도 좀 많이 슬퍼했는데 익숙해지면은 그때 내가 왜 울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그 시즌을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울고 불고 이러고 그러고 있거든요.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진짜요? 일을 새로 배우고 있는 시점에서 저 애슐리 그냥 엄청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여기까지. 네. 어, 지난주에도 울었거든요. 애슐리도 우는구나. 울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곳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5년을 맞아요. 스타벅스에서 보내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5년의 시간을 뭐 좀 정의해 본다면 어떠셨어요? 저는 정의라고 하니까 생각이 깊어지는데요. 소감. 되돌아본다면. 소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나날이었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미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분명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같이 있었는데 막 네. 되게 힘들어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좀 힘들었었죠. 근데 힘들었다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지금 기억 잘 안 나죠? 아니요. 너무 저는 퇴사 계기가 명확해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걱정되는 거죠. 그분이 이걸 들을까 봐.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갑시다.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맞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묶으면 맞아요. 좀 인간관계. 그쵸. 그런 거죠. 결국 사실은 일이 힘들면 견디더라고요. 맞아요. 일 힘들면 차라리 견뎌요. 근데 맞아요. 사람이 힘들면 좀 견디지 못하는 맞아요. 그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그럼 나는 이거를 정리를 하면 독립서점 대표가 돼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에요. 독립서점을 하려고 퇴사한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퇴사 계기가 명확하게 2가지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는 그 남친과의 이별 때문에. 사실 애슐리가 걱정했어요. 혹시 이거 예민한 거 아니야? 남친과의 이별 네. 얘기하는 거 혹시 웨이몬드한테 예민할까봐 좀 조심스러울까봐 이걸 말해도 되나 했는데 사실 이게 더 말할 만한 거죠? 이게 더 말할 만해요. 저는. 같이 혹시 근무를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사내 연애는 지향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사내 연애가 아니었는데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퇴사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가 궁금한데.
그 친구가 제 퇴사에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니까 나의 퇴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퇴사. 오. 사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음. 내가 그 회사 되게 힘듦을 겪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말이라도 그래 야 그만둬. 맞아 야 힘들면 힘들면 그만둬 이렇게 하는 맞아. 게 일반적인 이런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네. 그거를 듣고도 그걸 반대했다.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에게. 맞아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친구는 일단 극단적인 T 성향의 친구였고 저도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그게. 그쵸. 너무 S와 T의 어떤 그 느낌. 정확히 ST.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나의 이 먹고 사는 걸 포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그건 너가 극복해야 할 문제, 해결을 해야 할 부들. 미션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퇴사하겠다고 하는 건 그냥 나약한 발언이었던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그럼 계획이 없이 그냥 퇴사를 하셨을까요? 계획을 항상 퇴사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착착착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결정을 한 번에 확 하는 스타일이라서 고민을 오래 하고. 고민을 오래 하는 시간만큼 결정하고 나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는. 맞아요. 그럼 퇴사 후 계획은 짜고 퇴사한 거예요? 아니죠? 네. 계획이라고 해봤자 독립 서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드라마 스쿨 같은 걸로 글을 연기 수업 같은 걸 연기. 진행해 볼까 그 정도만 계획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독립서점을 열게 되었는지. 그때 당시 친척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부케를 받기로 했었어요. 근데 헤어졌잖아요. 그게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anyway. 네. 그래서 부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친척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나 남친이랑 헤어져서 부케 못 받을 것 같아 괜찮아? 그래서 뭐 괜찮대요. 그리고 나 그리고 퇴사도 할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럼 너 뭐 먹고 살게? 그래서 나 독립서점 돌아다니면서 뭐 시민분들 대상으로 연기 수업 하려고 하고 그래 알겠어 하고 끊었는데 약간 러프한 계획은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근데 바로 언니한테 전화가 오셔서 잘못 들으신 거죠? 귀가 안 좋으셔서 너 독립서점 한다고? 잘못 들으셔갖고 그래서 그때 친척 언니가 상가에 입점된 어떤 공간을 빌려놓고 있었는데 임신해서 바로 뺐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 여기 어차피 못하는데 보증금 안 뺄 테니까 네가 들어와서 그냥 할래? 이렇게 돼갖고 야 이게 진짜 타이밍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근데 거기에 덜컥 사실은 본인이 차리려는 생각은 없었고 네, 제가 차리려는 생각은 진짜 또 없었어요. 앞에서 말했듯 웨이모는 거절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럴까? 그래서 웨이모는 거절을 모르는 네. 사람이니까 또. 아니 내가 독립서점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것과 내가 독립서점을 여는 것과는 너무 굉장히 다르죠.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예스가 바로 됐다는 게 네, 전 그때 그 당시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독립서점을 하고 싶다? 한가운데 진짜 작게라도 20살 20대 때 약간 버킷리스트로 있긴 했어요. 언젠간 독립서점 같은 거 열고 싶다. 그래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스를 할 수 있었겠죠. 와 그럼 그렇게 해서 맞아요. 급작스러운 퇴사 플러스 급작스러운 이제 독립서점 독립서점 개업. 개업이 네. 된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모든 게 착착착착. 친구가 독립서점 연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독립서점이 뭐야? 막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냥 나는 생각하는 거 교보문고가 아닌 서점. 그냥 동네 서점 같은 건가? 그럼 거기 문제집도 팔아?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쵸. 거지. 그렇게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가게 홍보도 할 겸 독립서점에 한번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독립서점은 저도 서점 처음 열었을 때 손님들이 문 열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였거든요. 그래서 독립서점은 그런 거대 유통망에서 벗어나서 책방지기의 입맛대로 고른 책들을 진열 판매하는 곳인데 저는 독립서점은 이 책을 진열 판매하는 거는 하나의 컨텐츠고 사실 책이 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기획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계속 기획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네. 공간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립 일 벌리는 공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딱 얘기 들었을 때는 그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좀 생각이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이제 비슷하지. 서점으로 갖고 와서
책 큐레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낭만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가게 가보면은 월마다 그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2월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로맨틱이 주제여갖고 근데 저는 책 장르 중에 시가 가장 로맨틱하다고 생각해서 시집을 많이 진열해놨어요. 이달의 책장 해갖고. 맞아. 그렇게 쫙 해놓기도 하고. 그런 컨셉을 지니고 내가 맞아요. 생각하는 책을 셀렉을 해서 맞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읽어요. 맞아요. 저는 제가 많이 읽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서점을 여니까 내가 많이 읽는 거였구나를 깨닫고 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 책을. 저 당황스러운 얼굴. 나는 한 달에 한 번? 막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사람들의 독서량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이 읽으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서점을 연 거죠. 갑자기 슬퍼지려고 하는데 슬픔을 누르고. 네. 그러면 이제 책을 셀렉할 때 네. 내가 읽어보고 좋았던 것들 위주로 이제 셀렉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읽어보고 좋았던 책들 위주로 셀렉을 하려고 하고 또는 내가 읽어보고 싶은 책들. 그것도 괜찮겠다. 네. 난 꼭 내가 다 읽어야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추천할 수 있을 거라는 강박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좀 흥미가 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책방의 책들은 모두 다 웨이먼드님의 취향이라고 보면 맞아요. 되겠네요. 다 제 취향이에요. 그치. 가면은 책마다 그게 있어요. 포스트잇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도 적어놓기도 하고.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가보고 싶네. 그래서 블라인드북 얘기도 해줘요. 블라인드북은 독립서점의 약간 필수 컨텐츠 같은 건데 네. 그게 저는 다른 서점이랑 좀 다르게 블라인드 데이트잖아요. 사실 거기서 블라인드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책 속 인물이 저 사람한테 나 한번 만나볼래? 라고 꼬셔보는 걸 하면 어떨까 해서 책 속 인물이 돼서 그 사람한테 나는 대화를 중요시 여겨 또는 너가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고르실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책인지 모르고. 네. 와 너무 흥미롭고 나 꼬심 당하고 싶어요. 내 스타일 어떤 건지 한번 내가 거기 가서 한번 골라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고 그 서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정보 혹은 독립서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컨텐츠화되고 이게 좀 분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모르면 그쵸. 내가 아예 독립서점 경험이 없거나 책에 대해 무지하면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책 파는 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런 기획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일 벌리는 판을 깔아놓고 일 벌리는 그런 것들 모임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웨이몬드랑 같이 낭독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희곡 읽기 이런 것도 하고. 결국은 그 공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제가 좀 드는데 맞아요. 결국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성은 저도 커뮤니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좀 청년들의 이런 이직과 퇴직과 혹은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꿈을 펼치는 이런 사람들의 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하고 계신 분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너무 잘 뭔가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신 지 사실 얼마나 되신 걸까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4개월 됐나 이제? 에? 그거밖에 안 됐다고? 11월이 10월 오픈인가? 그쵸. 11, 12, 1, 2, 5개월 맞네요. 와. 아직 1년 되진 않았죠. 1년도 안 됐지. 진짜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그 독립서점 운영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느끼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는 세상에 진짜 좋은 사람 많다. 정말? 네. 반대가 아니고 네. 뭔가 이 세상이 참 춥고 사람들이 책을 절대로 읽지 않고 막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진짜 너무 마음 따뜻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 서점 열면서 알게 돼갖고 정말요? 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이런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는지. 일단 이 서점 열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모들도 그렇고 제가 서점을 연 곳이 남양주시인데 저희 외갓집이 남양주시에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분들 또 화력이 있겠네. 맞아요. 또 이모들은 또 우리 조카가 뭐 열었어 가봐. 맞아요, 맞아요. 가야지.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와. 장난 뭐 이런 거 아니야. 있잖아.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개업식 때도 이모가 이자카야를 운영하시는데 오. 돈 한 푼도 안 받고 이자카야에서 만든 안주들 다 맞아. 협찬해주고 와.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것만큼 든든한 지원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모임 포스터 같은 거 하면은 다 붙여주시고 어. 저희 외가는 다 자영업을 하거든요. 다 그럼 자영업에 피가 있으시겠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전 진짜 자영업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아. 근간 막 이런 느낌도 음. 들거든요. 뭐 대기업이라고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이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간판 사업이 활발하고 뭔가 개인이 뭔가 이렇게 뭔가 오픈하는 거는 많이 없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좀 나서 그렇구나.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제가 더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네네네. 오 정말요. 네, 그리고 막 북페어 같은 것도 처음 나갔을 때 남양주시에 지역 서점이 10개, 11개 있거든요. 그 서점 대표님들의 그 배려와 용기 내라는 그 격려와 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디 도매를 뚫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노하우 다 알려주시고 북페어 나갔을 때도 20도시에서 진짜 힘들 텐데 그 낮이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바깥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있어주고 차로 다 이동시켜주고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을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거네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영업은 하나가 내가 카페라고 했는데 옆에 카페가 열면 적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뭔가 이 북산업 이쪽에서는 이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맞아요. 그 맞아. 공동의 연대의 느낌? 맞아. 오. 근데 사실 이게 나눠 먹을 파이가 작잖아요. 출판업이나 뭐 서점 이런 거는. 근데 그거를 그 작은 거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이것보단 연대해서 이 그냥 빵 자체를 키우는 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더 다 아는데 현명한 그거잖아요.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제 그 판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 연대가 굉장히 또 되게 성숙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서점의 그런 목표를 책을 많이 팔자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게 하자로 바꿨거든요. 와. 그래서 손님도 오면은 이거 해가도 돼요 하면은 네네 하고 연체료를 제가 안 받아요. 대여할 때. 사람마다 책을 읽는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와. 그냥 미리 연락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서점의 역할도 하지만 약간 그 정말로 그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게 하자. 사실 그게 되면 당연히 서점은 맞아. 파이가 커질 것이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잡고 나가시는 것 자체가 너무 신생 사장님과 대표님 치고 너무나 성숙한 걸음 같은 거죠. 제가 느끼기에 감사해요.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만한 마인드셋이랄까? 아니 뭐 너무 힘드시면 중간에 그만두셔도 상관없고 괜히 내가 이 말해가지고 부담 받으실까봐. 그리고 저도 이제 낭독 모임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서점에 오는 손님들이랑 같이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 공간에 오는 손님들도 사장님 성향이랑 좀 맞는 사람들이 자주 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다 내 취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손님들도 엄청 유쾌하고 다 다정한 사람들 많이 오고 웨이몬드의 성품을 네, 닮아서. 세상에. 네. 네, 진짜 그런 맞아요. 되게 좋은 분들 진짜 많이 와요. 너무 좋아요. 막 도시락통에 체리랑 블루베리 싸서 모임 때 먹자고. 맞아, 같이 누가 이 세상을 각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따뜻해요. 남양주는 아니다. 남양주 아니에요. 적어도 남양주는 각박하지 않다. 맞아. 그냥 이 삶에서 뭐 어떤 마주하는 이 따뜻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이고 누구나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말 차가운 이 도시에서 그래서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 되게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진짜로 이렇게
되게 즐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굉장히 오래 각박한 즐겼으면 삶을 좋겠다.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그걸 내가 느껴도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너무 많은데 충분히 웨이먼드님은 되게 이걸 감사함으로 느끼고 인지까지 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좋다, 참 좋은 시기다. 왜냐면 나중에 삶이 좀 멀리 가도 이 시기를 되게 따뜻하게 기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부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맞아요. 저 원래 스타벅스 다닐 때는 좋은 일이 훨씬 많긴 했지만 항상 했던 고민이 나 이거 언제까지 하지 이거? 평생 이것만 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불안은 없어요.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와 그러면 사실 제가 초반부터 궁금했던 건데 글을 쓰는 일을 하겠다. 글을 쓰는 일을 내가 잘한다. 혹은 글을 쓰는 일로 좀 먹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고 언제 내가 그런 걸 좀 깨달았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 완전 최초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 네, 진짜. 그때부터 소설가가 꿈이었거든요. 책을 그때부터 많이 읽었던 건가요? 그때는 책을 안 읽었어요.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글 진짜요? 짓기. 네. 글 글 뭐 짓기를. 창작의 영역이었겠네. 네. 와, 왜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상을 받았었어요. 역시 동기부여. 네. 그래 글짓기상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 글 잘 쓰나 봐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글 쓰는 거에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 종합학원에 굴려지면서 공부만 하기 시작해요. 추억이다. 네, 그걸 까먹고 고등학교 때 또 대학 가야 되니까 완전 잊고 지내다. 근데 그때도 문학 시간을 제일 좋아하긴 했어요. 애들한테 야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니? 막 이러면서 문학 소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도 그 문학 시간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저를 지칭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지금도 제가 미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정말 못생겼었단 말이에요. 또 네. 그렇게 말씀을. 근데 거기서 문학 선생님이 자기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저 학생 못생겼다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있었대요. 그 저희 반에서 얘기했거든요. 여자분이세요, 남자분? 여성분이신데 근데 제가 문학 시간에 진짜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똘망똘망하게 막 듣는단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도 막 저희 대한민국 학생들은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근데 나 혼자 막 대답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예뻐했겠다. 네, 선생님 그런 말씀했어요.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 학생만 보인다. 이렇게. 거의 뭐 이거 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꼬신 거야, 플러팅이야.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저였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떤 무언가에 대한 애정이 진짜 그 사람 그 빛나게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게 진짜 많네요. 너무 좋은 말씀. 맹고님이 한 말 제가 그냥 이어가죠. 그래요? 네, 맹고님이 했어요. 왜 나한테 감동 안 해요? 언제 했어요? 그럼 못 들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문학 소녀로서의 이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네 맞아요. 이제 지금의 나이가 몇 살인 거죠? 저 33살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면 10대고 맞아요. 20대를 거쳐서 30대 때 정말로 내가 너무 사랑하던 그 문학을 네. 좀 더 내가 정말 내가 만질 수 있는 문학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도서관 사서세요. 우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원래부터 사서였던 건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도 문학을 참 좋아했고 글 쓰고 이런 거에 되게 감이 있으셨던.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커가면서 저희 이모들한테 나는 사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어떻게 결국은 사서가 40대 때 되셨어요. 우와. 대학원을 가셔가지고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모들이 저한테 건너가면서 결국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더라. 너네 엄마를 보렴.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혹은 대학교도 이제 국어국문학과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지 않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되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좀 이렇게 와닿지 않았다고 하면 제 웨이먼드님의 또 삶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걸 결국 찾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재밌다. 그래서 저희 극단에서 창작을 주로 하시고
네. 책도 냈잖아요. 네네. 저희 극단 극을 좋아하시는 출판사 대표님이 계셔갖고 그분이. 아 정말요? 네. 그 책은 또 제목이 어떻게 되고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지. 네. 보이는 귀신 많은데 좀 다 말해요? 그럼요. 많다 그러니까 또 멋있네. 빨리 판 깔아줄 때 홍보하세요. 다 희곡집이고요. 보이는 귀신, 검은새 소극집, 우주의 소리, 미룸,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4개만 있었나? 나도 기억이 안 나요. 4개 맞는 것 같아요. 일단 4개. 저 확실한 건 보이는 귀신은 제가 공연을 봤고. 그거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와 그럼 그런 것들 출판하면서 굉장히 기쁘셨겠어요. 진짜 너무. 내 글이 이제 눈에 보이는 맞아, 물건으로 출판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사실 그 출판 바로 나왔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어느 집에서 이제 책을 정리하는데 검은새 소극집이란 책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실물로 나오다니 하면서. 거기 이제 작가 이름에 내 이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어루만졌어요. 오. 그 모든 행위가 보여 머리에 보여가지고 또 저 EN이잖아요. 아, 상상이 돼요? 네. 와,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성취가 있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길이 좀 열렸고 판이 깔렸고 맞아요. 도와주시는 분도 생겼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이 삶이 맞아요. 마음에 드시죠? 지금은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삶이 마음에 든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축복이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니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가끔은 이게 좀 짜증이 나거나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삶을 저는 모두가 살 수 있길 바라는 사람이어서 진짜 신기해요. 부럽다. 저는 경제적으로 가장 지금 수입이 적은 때거든요. 근데도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와 그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커리어를 쌓아 계시고 계신데 이제 문학 쪽에서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아니면 나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어요? 저는 정말로 사실 등단이라는 게 이제는 의미 없다고 하지만 등단을 해서 제 인생의 활용 점정을 찍고 싶어요. 그 신인 작가 등용문이라고 네. 하는 그런 네. 그 등단이라는 건 어쨌든 뭐 신춘문예 이런 거에 당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소설가로서 하고 싶어요. 와 소설가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 다양한 취미, 다양한 흥미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세팅에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 뭐 이미 여러 극을 작성해 왔고 책도 이제 내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긴 할 텐데 그 소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하네. 저도 궁금해요. 저도 아직 돼보지 못한 거라서 희곡 작가는 뭐 등단 비스무리한 걸 해갖고 괜찮은데 작품을 올렸으니까 작품 올리고 여러 네. 편 하고 네. 했으니까. 그럼 소설가가 만약에 등단 되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걸로. 네. 불이 나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정말 거의 1시간여 동안 이제 웨이몬드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쭉쫙 들어봤는데 진짜 1시간이 그러네. 어떻게 빨리 갔는지 갔네요. 모르겠죠. 네. 그렇죠. 또 게스트분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정말 재밌게 대화를 했다는 네. 건데 뭐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한정된 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네. 붙이지 못한 편지. 네, 붙이지 못한 편지는 말 그대로 편지를 쓰는 코너인데 뭐 실제로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상관없고 아니면은 녹음한 다음에 들려주셔도 되고 뭐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네 아무 상관없으니까 정말 편지를 그분께 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에게 편지를 준비하셨는지 저는 그걸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야, 난 이런 선택들이 정말 재능 있는 소설가가 나올 것이다. 아무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치,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그게 편지에 왜 공개하지 않는지 나옵니까? 나와서, 네. 이 거의 작품을 듣듯이 한번 들어보면 되겠네.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천천히 붙이지 못한 편지를 저희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안녕. 붙이지 못한 편지니까 붙일 수 없는 사람한테 편지 쓸 거야. 혹시라도 붙여지면 그건 참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편지를 쓸 건데 네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 거고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을 거야. 시간이 오래 흐르고서 이걸 다시 듣게 됐을 때 나조차도 누구한테 쓴지 모르게. 난 있잖아. 너를 좋아하는데 동시에 미워한다. 사랑하면서 증오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자살에 대한 생각 중에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야말로 삶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라는 말이 있거든. 더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자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널 증오하는 건 너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야. 그리고 원래 사랑하면 힘들수록 옆에 두고 싶어지는 거래.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널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알아줘. 숨겨진 나의 언어를 찾아서 해석해줘.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네 시선을 피하고 일말의 호기심도 느껴지지 않는 고개짓으로 널 부정해도 첫눈에 반한 사람처럼 날 지켜줘. 그러면 내가 먼저 고백할게. 사실 나도 널 지켜주고 싶었다고. 까지 썼습니다. 야 깊다 깊어. 전가요? 저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웨이몬드가. 맞아요. 와 아니 이걸 난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나중에 내가 이걸 듣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였지? 라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다라는 이 표현들이 와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한 대상을 명확하게 두고 이제 편지를 쓰거나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호하게 하고 이제 독자뿐만 아니라 이거 쓴 사람도 자기가 모호해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누군지. 네. 야 이런 발상이라면 정말 소설가가 아주 넘버원.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학적인 붙이지 못한 편지는 같이 녹음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저도. 엄청 구체적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진짜 편지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약간. 근데 이건 정말 문학적이에요. 이거 근데 아마 제가 이때 낮에 빼가를 마시고 역시 알코올이 있어야. 밤에는 낮술 그 50도짜리 마시고 밤에는 또 엄마 생일 파티여갖고 청아 한 병 마시고 아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해서 막 약간 감성에 젖어서 막 모든 이가 빼갈과 청아를 마신다고 해서 이런 글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맞아. 저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윤활유 같은 그쵸. 조미료 같은 역할이었다고 보고 또 예술가에게 술은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와 그럼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이 한 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어쨌든 이거는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이제 청년들도 많고 혹은 이제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 화는 웨이몬드의 화니까 웨이몬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더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라도 좋아요. 그래서 이 대상은 정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들. 이 팟캐스트 듣고 있을 청취자분들에게 웨이몬드가 진짜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뭐 가시기 전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저는 바로 생각나는 말이 다정함이 세상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정해지자. 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어떤 일종의 그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엄청 시니컬함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하등 쓸모없다는 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사실 다정한 게 더 강한 거고 그 선함에서 오는 파워가 진짜 강력하다라는 걸 느껴서 자기 자신한테도 다정해야 되고 타인한테도 무조건 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니컬함은 멋지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냉소적인 거. 네. 시니컬하면 멋지지 않다. 네. 뭔가 우리가 츤데레라는 표현을 쓸 때 시니컬도 같이 가는데 그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였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결국은 다정함이 이긴다. 이거는 웨이먼드라는 그 닉네임에서도 연결이 되는 건데 웨이먼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에브리 See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 영화, 그 네. 영화 알죠? 그 영화의 주제가 이거예요. 맞아요. Be nice. 다정함. 어. 시니컬하는 것은 뭐 좋지 않다. 시니컬하는 것보다 다정하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게 더 좋다라는 그게 그 영화의 주제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웨이먼드예요. 이름이. 맞아요. 이 대사를 하기도 해요. 어. Be nice 이러면서. 그럼 앞으로의 웨이먼드의 삶은 다정을 향해 간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지. 네, 방금 소름 돋았어요. 다정을 향해 간다라는 그런 게. 왜냐면 이거는 내가 하루 맘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매분 매초 이렇게 나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나를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가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맞아. 그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모든 삶에서 다정할 수 맞아요. 있기란 피곤하면 바로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는 다정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경에 의해서 혹은 내 개인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내가 그 다정함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있는데 그걸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음. 그럴 때 저도 되게 좀 이렇게 혼자 현타가 오곤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 마음으로 리마인드 하면서 그것들을 잘 지켜 나가기로 하는 결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도 웨이몬드님의 다정함을 지키고자 한 어떤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어쨌든 그거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과 또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 같네요. 좋아요. 오늘도 진짜 유달리 따수함이 넘치는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웨이먼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도 많은 영감이 되고 듣는 분들한테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엔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엔딩마다 항상 그 엔딩 멘트를 같이 게스트분과 고민한단 말입니다. 이 화의 끝을 어떻게 닫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곧 봄이 온다라는 엔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웨이먼드님 뭐 이 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너무 게스트분한테 떠넘기는 것 같지만 사실 떠넘기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 화를 닫으면서 뭐 어떤 멘트의 마무리로 이 화를 닫고 싶으신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실지. 책을 읽읍시다.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책. 우리 그만합시다 그럼. 다정한 하루 되시라고. 그럴까요? 다정이라는 키워드가 마지막에 되게 강렬했거든요.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네. 뭔가 더 나올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끄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다정한 하루 됩시다. 네.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여러분 다정한 하루 되세요.